프로야구가 포스트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NC와 삼성 어제까지 경기가 있었고 삼성이 준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가을 야구에서 멀어졌습니다.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지난해 1위에서 올해 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올 시즌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타이거즈 읽어주는 남자 타익남 양준혁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혁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타임남 장준혁입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 팬으로서 상당히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사실 올 시즌 시작 전만 해도 특강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연속 우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무색하게 결국 최종 순위 8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네. 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과 그리고 일부 팬분들은 또 이제 분노를 표출하시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봐도 참 선수들 입장에서나 팬들 입장에서나 상당히 아쉬운 1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즌 이 통합 우승 전력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 시즌 시작만 해도 지난해의 전력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내부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를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기아의 문제가 뭔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은 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당장 개막전에서 작년 시즌 MVP였던 김도영 선수를 햄스트링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기아는. 그리고 이제 김선빈 선수도 한 차례 부상을 당해서 엔트리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시간이 꽤 길었고요. 더군다나 4월에는 핵심 불펜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던 곽도규 선수가 왼쪽 팔꿈치 인대 손상으로 조기에 시즌을 접게 됐습니다. 주장인 나성범도 오른쪽 정아리 근육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가 돌아왔고 또 더군다나 계속 이제 제가 이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황동화 선수는 5월에 인천에서 교통사고를 또 당하는 악재까지 더해졌습니다. 네. 윤영철 선수도 뭐 팔꿈치 이상이 좀 있었던 것 같죠? 맞습니다. 윤영철 선수는 시즌 초반부터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부상 오피셜이 나기 전까지. 네. 그래서 이거 저 선수 지금 좀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한번 이제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검진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팔꿈치 이상이 나오면서 윤영철 선수도 시즌을 조기에 접게 됐습니다. 음. 그에 이에 더해서 외국인 선발이었던 에더몰러 역시 이 여름철에 한 달 정도를 팔꿈치 이상으로 자리를 비워버렸어요. 이봉호 감독도 이제 저번에 말했습니다만 에더몰러가 이제 빠져있는 그 한 달 정도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부상이 이탈이 되면서 순위권 싸움에서 좀 힘을 잃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도 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잔여 경기 일정에는 이제 에이스였던 제임스 네일 그리고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도와줬던 김도현 선수마저 몸에 좀 이상을 느끼면서 시즌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네. 김도현 선수죠. 김도현 선수는 포지션이 어디죠? 김도현 선수는 선발 투수입니다. 이제 선발 투수인데. 그러니까 어, 지금 양준혁 기자가 분석한 첫 번째 요인은 부상이다. 선수들의 부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네. 선수들의 부상과 맞물려서 사실은 그 구단 측에서 부상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당장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기아가 올 시즌 제대로 힘을 발휘를 못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주축들의 줄부상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상 문제는 단순히 이제, 좀 운이 안 좋다, 이런 불운한 외부 요인만으로만 이제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부상을 경기에서 당한 다음에 구단 차원에서 부상 선수를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뭐 리커버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트레이닝 파트에서 작동이 됐는지도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합니다. 네. 김도현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햄스트링 부상만 3번을 당했어요. 그리고 김도영 선수를 제외하더라도 햄스트링에 계속해서 이슈를 가져갔던 기아 타이거즈의 선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이 트레이닝 파트에서
프로그램에 좀 미비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이제 새롭게 좀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단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진단이고요. 그리고 뭐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부상이 계속 겹쳤는데 또 여름철로 더 접어들면서 좀 더 완전히 좀 이렇게 추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제 야구 시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거의 반년 가까이 시즌을 가져가는데, 여름철에 얼마나 잘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한 시즌의 어떤 향방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기아 타이거즈가 5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44경기 27승 3무 14패, 승률 6할대를 기록하면서 팀 순위가 2위까지 올라가긴 상황도 있었어요. 네, 이 기간에는 이제 이른바 한평 타이거즈로 불리는 뭐 어선우, 김호령, 뭐 윤도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기존 부상 선수들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주면서 기아가 한 달 정도 이제 힘을 받았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접어드는 전반기 막판과 후반기 초반, 그러니까 이제 7월 초부터 이제 7월 6일부터 30일까지 13경기 1승 1무 11패로 사실상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2위까지 기록하면서 이거 잘만 하면은 당시 1위였던 하나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성적에서 7위까지 수직 낙하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 기간 동안에 1승 하는 동안에 11패를 했다고 하니까 기아 그렇습니다. 타이거즈의 올해 성적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투타의 밸런스도 정말 그야말로 무너졌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지난해 기아는 팀 타율이 3할 1리, 팀 평균 자책점이 4.40으로 두 지표 모두 리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사실상 통합 우승을 거머쥐려면은 팀 타율이 됐든 팀 평균 자책점이 됐든 무조건 하나는 상위권에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각각 2할 오픈 8리, 팀 평균 자책점은 4.66으로 두 개 지표가 모두 7위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1위를 기록한 지표가 딱 하나 있긴 한데요. 팀 실책 부분입니다. 아, 팀 실책 부분 이제 123개로 지난해 146개에 이어서 2년 연속 단독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 팀 실책이 단독 1위다. 예. 그렇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실책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도 될 것이고 또 네, 그만큼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렇습니다. 불펜진들을 보면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 불펜진은 경기 후반 어떤 승패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소인데요. 특히나 이제 지난해 세이브 왕이었던 마무리 정혜영이 올 시즌도 물론 27세이브를 기록을 하긴 했어요. 27세이브면 뭐 적지 않은 숫자긴 한데 7월, 8월 평균 자책점이 5.54에 달할 정도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무리 투수가 평균 자책점이 5.54라는 거는 이건 거의 뭐 1회 길어봤자 2이닝을 맞는 투수가 평균 자책점이 5.54라는 거는 선발 투수에 빗대면은 거의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떤 평균 자책점이 높은 거거든요. 이거는 더군다나 블론 세이브가 무려 7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게 7번이나 기록을 했다는 거는 팀의 7승을 날려버렸다는 건 똑같은 건데 그렇죠. 너무 결정적인 순간마다 팀의 승리를 정혜영 선수가 걷어차버리면서 기아의 어떤 후반기 하락세에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문단속을 참 잘하던 정혜영이었는데 올해는 맞습니다. 정말 완전히 말아먹은 아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네. 저는 그 이범호 감독의 그런 모습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형님 리더십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그걸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이제 형님 리더십이라 함은 이제 사실상 강치영 이런 야구를 한다랑 거의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네. 사실 팀이 잘 돌아가고 상위권에 있으면은 그게 형님 리더십으로 이제 좀 포장이 되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올 시즌 같이 막 하위권에 팀이 쳐져 있을 때는 이 형님 리더십이 맞느냐 이렇게 팀을 운영하는 게 맞느냐 이런 또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거든요. 네. 이범호 감독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시즌에는 형님 리더십을 앞세워서 통합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평정심을 잃는 모습을 TV 중계에서 너무 자주 노출했습니다. 어, 어, 특히 이제 뭐 시즌 초반에 박찬호 선수가 한번 1루 도루를 실패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네. 이제 뭐 도루자는 이제 경기의 일부긴 한데 그 당시에 딱 물병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중계에 잡혔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외에도 뭐 실책이라던가 실점이 나오면은 표정이 일그러지는 모습이 중계에서 여러 차례 이제 보이면서 감독이 저렇게 너무 이게 일일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낳긴 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경기가 이제 마음대로 안 풀릴 때 조급해지고 화가 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감독의 상태가 어떤 기분의 상태가 결국에는 이 덕아웃의 분위기와 직결된 데다가 경기장 곳곳에 이제 카메라가 버닝을 찍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조금은 이제 경기를 함에 있어서 감정을 표출하는데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형님 리더십은 어디로 가버리고 결국은 평정심을 잃은 이범호 감독의 모습이 자주 노출됐다. 이런 분석인데요. 그리고 맞습니다. 사실 이 우승 샴페인에 좀 취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던데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승 딱 했을 당시에는 이 순간이 오래 갈 것 같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제 우리가 이대로만 가면 우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어떤 분위기가 막 좀 이어진다고 해요. 하지만 그 분위기를 잘 누르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건 역시 또 프로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한 다음에 새 시즌 데뷔를 좀 철저히 못한 건 아닌지를 한번 내부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작년 한국 시리즈 일정으로 주전급 선수들이 마무리 캠프를 하지 못했고, 우선. 시즌 종료 후에는, 어, 방송이라든지, 외부 행사 참가가 많았던 것도 역시 사실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완벽하게 몸 상태를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스프링 캠프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본인 개인 트레이닝이 있었겠지만 평소에 비해서는 훈련량이 적은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훈련 부족이 좀 있지 않았느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프로야구는 1위와 8위, 10위까지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얼만큼 준비를 많이 했느냐. 그 팀이 우승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전해의 챔피언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 이런 걸 그대로 보여준 거죠. 맞습니다. 올 시즌 더군다나 기아 타이거즈는 모기업에서 너무나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어요. 그 단적인 예로 선수단 전원이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떠났거든요. 아, 이제, 물론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스프링 캠프를 가는 거는 필요합니다만, 이 선수단 전원이 비즈니스석을 태워주는 모기업은 없거든요, 사실은. 네. 어찌됐건 모기업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결국 8위라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물을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저번 또 캠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일본 소재 일단 섬에 들어가서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좀 지난해보다는 야구에만 더욱 전념해서 좋은 결과를 낳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프로기 어, 기- 때문에 잘할 때는 또 이렇게 비즈니스석도 태워주고 네. 또 못할 때는 채찍도 들고 연봉도 깎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최준영 대표이사,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 대표이사의 스타일 자체가 잘할 때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는데, 못할 때는 이제 투자금이라든지, 내년 시즌 연봉에 필요한 지원금 이런 거를 팍 줄이는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이 끝난 기아 타이거즈의 지원금이, 가입돈이 얼마나 이제 내려올지도 또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여담입니다만, 한국 시리즈 우승팀은 이듬해 시즌 유니폼에 우승기념 엠블럼을 부착하고 1년간 뛰게 됩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 이제 유니폼 소매자락에 챔피언 마크를 붙이고 뛰었는데요. 또 이제 경기장에 걸어두는 팀 깃발 하단에도 챔피언이 새겨진 작은 깃발을 함께 걸어둡니다. 올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누가 되었든 간에 기아 타이거즈는 챔피언 엠블럼과 깃발을 내년에 볼 수 없게 됩니다. 네. 네. 얼마나 이제 빠르게 다시 챔피언 자리를 되찾아올 수 있느냐는 오롯이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프론트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올 시즌을 반명타자 삼아서 내년 시즌은 더 높은 곳에서 더 오래 야구하는 기아 타이거즈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칼을 빼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서건창이 웨이버에 공시가 됐어요. 네, 이제 서건창 선수 하면은 다들 2회 안타의 주인공 이렇게들 되게 유명한 선수인데요.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모든 구단들이 진행한 게 바로 선수단 정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최근 서건창, 박준표, 김승현을 웨이버 공시, 육성 선수인 강병우, 이해진원을 방출, 최근 구단의 은퇴 의사를 밝혔던 홍원빈을 이미 해지 조치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건창 선수 이름이 눈에 띄잖아요. 올 시즌 앞두고 더군다나 FA 계약을 했어요. 네. 계약 기간 1 플러스 1에 계약금 1억 원, 연봉 2억 4천만 원, 연봉 1억 6천만 원 등 총액 5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뭐 지난 시즌 94경기 3할 1푼 64만타를 뭐 기록하면서 200 안타 타격 장인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더군다나 코리안 시리즈에서도 두 경기에 출장하면서 기아의 12번째 통합 우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만 올 시즌은 10경기 1할 3푼 6리의 타율에 그치면서 초라한 기록과 함께 웨이버 공시라는 칼바람을 맞게 됐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건창 선수 아주 잘하는 선수였는데 그렇게 네, 됐네요. 맞습니다. 이제 지난 시즌 당시에 3할 7푼 그리고 전무후무한 201안타를 기록하면서 MVP를 거머쥐었어요. 네. 그리고 KBO 리그 단일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을 갱신했던 선수인데 지난해 롯데자이언츠 외국인 타자였던 빅터 레이에스가 202안타를 때리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200안타 고지를 밟은 선수는 서건창 선수가 유일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웨이브 공시가 됐다는 거는 본인이 은퇴보다는 아직 현역 연장 의지가 좀 강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다른 팀에서 좋은 오퍼가 들어올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팀에서 이제 불러가지 않으면 결국은 은퇴를 해야 되는 서건창 선수.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내일부터 준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되죠. 또.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삼성 라이온즈가 NC 다이노스를 와일드카드 2차전에서 이제 꺾었고요. 오는 9일부터 인천 랜더스필드에서 SSG 랜더스와 준 플레이오프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삼성 라이온스는 지금 아직까지 타격이 제 궤도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와일드카드 2차전에서 단 1안타에 그치면서 포스트 시즌 최소 안타 승리라는 오픈 기록과 함께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일단 와일드카드에서 좀 침묵을 했었던 삼성의 중심 타선, 뭐 구자욱을 비롯해서 올 시즌 50홈런을 기록한 홈런왕 루인 디아스, 그리고 강민호 선수 등 타선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렇습니다. 와일드카드를 치르면서 원투펀치인 아리엘 호라도 그리고 이제 원태인을 소모하고 올라온 삼성이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 이제 최원태 선수를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내세우는 만큼 반드시 팀 타선이 좀 더 힘을 내서 점수 차이를 크게 가져가야 승산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SSG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편한 입장에서 지금 삼성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라이온스의 원투펀치인 호라도랑 원태인이 와일드카드에 나와버렸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 선수였던 헤르손 가라비토도 이제 2차전에서 마무리 투수로 박진만 감독이 등판을 시켜버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1, 2, 3선발을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삼성 라이온스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SG는 반대로 비교적 편한 상황에서 삼성을 상대하는 만큼 홈에서 열리는 1, 2차전을 꼭 잡아내야 됩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이 SSG 입장에서는 또 삼성을 잡고 올라가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군 NC가 또 싸움을 열심히 해줘 가지고 삼성이 힘을 다 빼놔서 네. SSG가 좀 NC한테 되게 좀 고마울 것 같아요. 물론 포스트 시즌이 자체가 상위에 있는 팀들이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경기 감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네네. 업셋이 되는 팀들은 삼성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체력적인 이슈는 조금 있겠습니다만은 경기 감각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지금 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SSG는 좀 휴식기가 좀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길다 보니까 그 경기 감각을 되찾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SSG는 빠르게 이제 경기 감각을 되찾는 게 급선무고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경기를 계속하면서 그 감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을 이제 타격만 조금 더 피치를 올려서 특히나 이제 랜더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고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기 때문에 네. 그 특성을 잘 살려서 경기에 인해야만이 좀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군다나 SSG 랜더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펜이거든요. 불펜 특히 이제 노경은과 이로운이 30홀드를 기록했어요. 이 두 선수 30홀드 듀오 그리고 30세이브를 또 기록한 이 조병현이 또 불펜에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SG는 선발이 최대한 실점을 억제하는 상태로 경기 후반 불펜에 공을 넘겨주게 된다면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네. 또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SSG는 지금 일단은 1차전에서 삼성의 원투펀치인 포라도와 원태인을 만나지 않아요. 하지만 시리즈가 길어져서 만약에 대구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 두 선수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라도와 원태인을 만난다면은 SSG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게임이 되기 때문에 저기에 시리즈를 가져가는 게 좋다. 그러려면은 1, 2차전을 잡아서 일단 시리즈 스코어 우위를 만들어 놓고 대구로 향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SG 입장에서는 내일과 모레 준 플레이오프 이것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준혁 기자 입장에서는 기아 타이거즈의 찐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아가 가을 야구를 하지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심경이 좀 어떠십니까? 어, 좀 사실 꿈만 같고요. 이제 뭐 나름 기아가 올 시즌 초에 준비를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우승 전력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했고, 물론 이제 뭐 장현식이 FA를 얻어서 이제 LG로 이적하긴 했습니다만, 뭐 키움으로부터 조상우도 영입을 하고, 뭐 이의리를 복귀시켰고, 그리고 이제 장타력 보강을 위해서 외국인 타자도 소크라테스 대신에 패트릭 유즈덤을 바꾸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승은 힘들더라도 가을 야구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경기를 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물론 이 시즌 야구라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네. 어, 올 시즌은 비록 이렇게 다른 팀들의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지만 내년 시즌에는 기아가 좀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좀 또 늦게까지 가을 마지막까지 야구를 할 수 있는 팀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네. 야구 공도 둥글고 배트도 둥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좀 더 잘해서 가을 야구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타이거즈 읽어주는 남자 타익남 양준혁 기자였습니다.